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결 종목인 HLB 제약의 신약 R&D 강화 소식과 재무적으로는 흑자 전환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렐린 이 급여 신청이 10년 만에 이제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 넘게 올라가면서 HLB 그룹 전체 순환매를 좀 주도했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각,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에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신약 R&D 동력 강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흑자 전환 가시화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3분기까지 지금 누적 매출액이 1041억, 영업이익은 27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그동안에 이제 일반 의약품 칸첼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 관련되는 전환들은 지속성을 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HLB 제약은 플랫폼 기술로 이제 과거에 이제 시트릴 때부터 이제 개발되었던 약물 전달 시스템이죠. 예. 드럭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다. 이제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경구용을 이제 주사용으로 전환하는 부분 외에도 여러 이제 적응증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탁 영업, 그 다음에 생산 효율화, 안정적인 R&D 투자를 결국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런 이제 R&D 가치에 지속적으로 돈이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기반에서 이 R&D 가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응고제,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관련되는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 R&D의 어떤 이제 그 진행 사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정정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이거를 이제 경구용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바꾸면 이것도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먹는 것보다는 또 이제 편의성이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하는 항응고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단 임상 1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전임상 단계인 그 동물이라든지 세포주 단계 요런 어떤 이제 평가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진행 정도가 지금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 초기 단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자, 2018년도, 2019년도에 시작된 연구니까 지금 이제 시간으로 보게 되면 한 6년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속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관련된 특허를 추가 등록하면서 기술 고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GLP-1 유사체 관련되는 부분을 이걸 또 이제 장기 지속공유로 방출할 수 있는 제형 특허도 이제 지난주에 기사가 났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 특허는 20개 이상. 그래서 5개의 약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연구 중이니까 결국 이런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 되어야지만 이런 어떤 안정적인 이제 연구 관련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SMEB 관련되는 부분으로 2016년도부터 진행되었던 항암제 라인도 이제 007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성 치료제 013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후보제형 도출 단계를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038 관련되는 부분까지 합하면 5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B 제약이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이제 국내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 외에도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한 매출액은 1,041억. 그러니까 뭐 1,000억대 매출이면 이제 제약사 이제 수준에서 보게 되면 뭐 소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중대형으로 가려고 하면 매출단이 뭐 이렇게 한 3천억, 5천억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억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7억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적자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칸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인 어떤 이제 판관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적자가 됐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죠. 2020년도에 이제 HLB 그룹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그해 이제 406억이니까 HLB 제약사 규모로 보면 소형 제약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021년도에 600억대, 2022년도에 1,000억대, 그래서 연매출 1,000억이 되니까 이제 중형사로 이제 성장하는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제약은 전문의약품 사업부호, 전문의약품은 이제 이 처방의약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탁사업부의 이제 동반 매출 상승, 그 다음 위탁 제품의 어떤 자사전환 정대, 이런 원가 구조,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칸첼이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 원가 구조 개선, 위한 사업 다각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리보세라님의 생산기지가 제약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단 모멘텀이죠.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삼성제약으로부터 항남 공장을 좀 인수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CGMP 관련되는 인정을 통해서 리보세란 생산 기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전에도 좀 소개해드렸던 시트렐린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2015년에 허가를 받아 있는데, 보통 이제 임상 승인 이후에 이제 추가로 하는 임상 사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되어야 판매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기사를 보면 심평원이 시트렐린 관련해서 급여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이제 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의 10년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척추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건강급여 보험에 도전한 바 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2018년도에도 이제 비급여 판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국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사상 시험을 진행해서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지금 매진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상 결과를 SCI급 이제 학술지엔 저널 오브 무브먼트 이제 디소드에 이제 게재가 되면서 요거 이제 160명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객관적인 평가 지표인 투약 24주 이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일단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좋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4,900원 정도로 해서 연간 약가가 3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뭐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양적인 부분의 어떤 전가가 더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보시게 되면 HLB 제약이 24,450원. 그래서 HLB도 이제 이 부분을 따라서 좀 올라왔다. 그래서 장중에 6% 넘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볼린저밴드 상한선 가격이 23,8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도가 되면서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살짝 밀렸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붙이고 오늘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좀 늘었기 때문에 확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에서 이제 NAI가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만큼의 이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로 지금 거래량이 1주, 2주, 3주 거의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좁은 박스권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거래량이 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제약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HLB가 가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생명과학 쪽에서 순환매로 이제 상승 흐름이 같이 동반되면 좀 더 강하게 길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흐름에서는 제약이 좀 주도를 했고요. 기사도 좀 여러 개 나왔고, 생명과학도 이제 장중에 올리면서 지난주 목요일 나왔던 연봉의 시가 라인 만원대를 이제 장중에 1,300원대까지 갔다가 이 부분을 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계열 전체적으로 나왔던 연봉은 일단 회복을 시킨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단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그 박스권 몇 달 동안에 진행되었던 박스권을 돌파시켰던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 NAI가 떴을 때 이제 올렸던 부분, 이 가격을 다시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제 박스권 돌파 지점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일단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늘면서 이번 주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이 제약도 그렇고 테라피틱스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HLB까지도 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양봉이 지금 5일 동안 나오면서 거래량은 여전히 좀 제한적입니다만 20일 이평선에 일단 안착하는 모습을 글로벌도 4,000원대를 회복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기대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그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